예전에 그 기시다 총리로 그만둔다고 말하고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랑 똑같이 뭐 힘도 없는 사람이요 한국에 온데 그게 뭐 영향을 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시바 총리의 한국 방문을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예. 그 9월 30일이죠. 예, 일본 이시바 총리가 그 한국 부산에 가서 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반응이 그렇죠. 이게 이시바 정권이 지금 이제 물러나기 직전, 예, 거의 뭐 마지막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이게 좀 좋은 반응, 이라기보다는 저 이시바 짱 또 나갔구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흔히 말하는 그 내부 반응, 일본 국민들의 반응 때문에 한국에 간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간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일본의 지금 뭡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 다음 일본 총리를 정하는 그 선거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좀 영향력을 좀 가시하기 위한 이제 한국 방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점이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방문에, 그리고 그게 어느 식으로 예, 일본에 흘러가게 되는지 자료를 준비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시사통신입니다. 한일 정상 셔틀 계속 확인, 안보에서 전략적 의사소통, 공통과제 문제 해결 발표 이러면서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셔틀 외교,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고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이제 이어간다. 지난번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갔으니까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간 것도 그 화답이다. 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정당성이죠. 그럼 가는 거 당연하다. 일본이 가는 거다. 약간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죠. 연합뉴스네요. 이 대통령 오늘 이시바 총리와 부산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 특히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이 정상회담을 한 게 의미가 있다. 뭐 한일 공통적 과제인 지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부산에 이제 일본 총리가 처음 가서 정상회담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큰 행사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이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부산의 어느 장소에 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좀 상징성을 두고 한국에 간 거다. 라고 좀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어디를 들렀냐? 이시바 총리 한국인 유학생의 묘를 참배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고 이수연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 이제 일본 그 시노쿠보 그 이제 철도 홈에서 이제 취객이 이제 선로에 뛰어들었는데 그 구하려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목숨을 잃으신 이제 고 이수연 씨에 관한 내용인데 그분의 묘가 이제 부산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이수연 씨 묘에 일본 총리 최초로 방문을 해서 헌화를 하면서 한일 우호에 관한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말을 했던 쪽. 어찌 보면 약간 퍼포먼스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큰 의미를 둔다는 거죠. 왜 굳이 부산에서 이번에 할까? 나 이거 가려고 부산에서 정상회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이게 꽤 일본에서도 이제 뭐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자체가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이수연 씨 관해서는 일본의 신오쿠보역에 이렇게 아직까지 기념비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NHK 뉴스네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2015년 올해도 신오쿠보 전락 사고로부터 24년 유족들이 역군의 추도 이러면서 행사를 합니다. 이게 나름 일본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 뭐 도쿄에 거주하시는 한국 유학생분들은 일본 사람 다 알겠지만은 거기 시노쿠보역에 이게 눈에 띄는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2001년이잖아요. 여러분 200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일 공동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딱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 의로운 유학생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기억하는 좀 이제 기성세대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거죠. 예, 그러네요. 30대 이상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게 이수연 씨의 이름을 딴 아시아 장학회입니다. 한일 우호를 상징할 때 이 이수연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 많이 아니까 이거를 내면은 이게 대의명분이 좀 커요.
일본 사람들도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타인을 뭐 좀 구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희생정신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한국 가자마자 부산에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헌화를 하면서 거기다 총리 최초로 갔다라는 것에 또 의미를 두다 보니까 이거 일본 내에서도 뭐 총리 뭐 잘했네 이런 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죠. 한일 우호의 상징 이수연 씨묘. 예, 딱 바로 그런 느낌이죠. 이거 뭐 일본에서도 바로 부산에서 회담한다.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먼저 여기에 가신다는 거 몰랐으니까 역시 이시바 총리라는 그렇죠. 그거 좀 말이 나왔었네요. 뭐 표면상으로는 뭐 있잖아요. 한일 양국 간 지방 활성화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산에 가지 않으면 못하는 그걸 이제 현직 총리 중에 처음으로 갔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나오죠? 한일 우호의 상징에 관해서. 이시바 총리 입장으로는 정상회담 전에 이제 저는 한일 우호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끝내고 예,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아, 이시바 총리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어땠습니까? 어떤 의미로 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다음 정권에 양호한 한일 관계를 바톤 터치하고 싶다. 넘기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기 직전 마지막 해외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마지막 해외 방문이 한국 부산, 그리고 이수연 씨 묘,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고 나서 한일 관계를 뭡니까 되돌리지 말고 이어가자. 메시지성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일본은 자민당 총재 선거 아닙니까? 다음 일본 총리를 정하는 선거. 이게 막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 스케줄이거든요. 9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10월 4일에 투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에 갔잖아요, 한국에. 딱 뭡니까? 마지막. 거의 이제 뭐 지금 누가 되니 많이 해. 딱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시바 총리 입장으로는 봤지? 내 다음에 올 정권은 한일 관계 돌리지 말고 최소한 이어가는 그런 친구가 왔으면 좋겠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기존까지는 간접적으로 던졌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아예 그렇죠. 기자단 앞에서도 대놓고 내 다음 정권은 이거 한 거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어갔으면 좋겠다. 좀 강력하게 내보낸 겁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에게 이게 뭐 어필이 되나? 일본 사람들 뭐 어쨌든 이시바 총리 지지율 낮아서 내려간 거 아니야. 당장 일본에서도 뭡니까? 이시바 총리 이번에 한국 간 거 졸업여행이네. 총리 그만두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뭐예요? 대통령제입니까? 아니죠.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시바도 나름 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려면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느 정도 표를 얻었으니까 이시바 총리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뜻은 어느 정도 이어가 주는 게 흔히 말하는 자민 당내도 뭐예요? 권력 계승이잖아요. 예의예요. 적어도 완전 있잖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물러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유언 같은 거잖아요. 적어도 이 기조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무시는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이 세 명이죠. 하야시, 다카이치, 고이즈미. 딱 이 세 명이 지금 3파전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자민당 총재선거 막판의 전황입니다.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이시바 총리의 정책을 개선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신지로에게 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보다 더한 이 하야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랑 기시다 총리를 요직에 기용할 의향이 있다. 뭐? 내가 총리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총리가 물러나고 다음에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냥 국회의원직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총리 내각이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야시 입장에서는 저는 이시바 총리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냥 뭐 장관 포스트에 꽂아줄 수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시바 총리와 뜻을 같이 한 지지자들 나를 밀어주면은 그대로 간다. 시즌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에게는 어찌 보면 뭐 이시바 총리가 한국 간 거 오케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둘 들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시바 총리가. 누구 들으라고 기자단 앞에서 이거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바로 누굽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 씨죠. 이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최근에 이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에 폭탄 발언을 한번 했죠. 어떤 발언? 다카이치 사나이 씨. 다케시마의 날에는 일본의 강요들도 출석을 해야 된다. 다케시마의 날이 뭐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매년 2월 22일에 저기 일본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뭡니까?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정치가들이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좌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 회의 같은 걸 하거든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20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됐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 정도부터 이제 뭡니까? 좀 이제 자기네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놔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약간 억지 부리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좀 민감하다. 솔직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독도는, 뭡니까? 절대 뺏겨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참가한 친구들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있잖아요. 좀 많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의 표가 갖고 싶으니까 얼굴을 좀 내밀고 하는 건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좀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 나갔습니다. 왜? 한일 관계 개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총리가 되면은 그거 눈치 보지 말고 가리라. 다케시마의 날을 좀 어찌 보면 좀 이제 격을 올린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한일 관계 알 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했어요? 안색을 엿볼 필요가 없다. 무슨 안색입니까? 대한민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놓고. 이런 사람 어때요? 그렇죠. 완전 이시바 총리랑 반대죠? 근데 다카이치가 선전포 관계 사실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에도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건데 연합뉴스네요. 이시바 4달 전후의 80년 메시지 자민당 총재 선거 후 퇴임 전 전망 이래가지고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과거에 무라야마 다마 기억하십니까? 예, 그게 전후 50년 메시지였어요. 뭐 일본의 역사적 반성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 반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그 이후로 고이즈미 주인치로 전 총리 그리고 아베 전 총리 때 60년, 70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아베 전 총리가 70년 메시지 할 때 자 이걸로 메시지는 대충 끝냅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그런 거 없다. 50년, 60년, 70년 했으니까 80년째 거기다 또 뭐예요 올해가 한일 국교 수교 60주년 아닙니까? 기념적이다. 나도 한다. 라고 했는데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이제 총리 그만둔다. 오케이. 대신 그만두기 전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어쩌면 이시바 총리의 버킷리스트 같은 느낌이었던 겁니다. 당장에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전후 80년 견해를 뭐 말할 거다. 왜? 전쟁에 대한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게. 다음 세대들,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왜곡된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은 그 과거를 잊지 말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일본의 대표인 총리가 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거죠. 이번 뭡니까? 선거 기간 아닙니까? 말이 좀 나왔습니다. 각 후보들 현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전후 80년 견해 발표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이즈미랑 하야시는 이시바 노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말리는 그런 건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총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세 후보 다카이치, 고바야시, 그다음 모테기라는 이 세 명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좀 세게 메시지를 낸 게 바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필요 없다. 전후 70년 메시지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날레를 했는데 이 씨바 네가 뭔데 또 얘기를 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거 뭐예요? 완전 현직 총리를 좀 많이 좀 무시하는 발언이죠. 예, 이 정도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현 이시바 총리의 노선을 계승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완전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의 자민당을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다 하니까 완전 다른 노선으로 그렇죠, 그렇죠. 갈 생각이 있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렇게 이시바 총리가 뭐 한국 가서 뭐 정상회담 한 게 어떻게 되든 일본 내 다른 일본 정치가들, 특히 자민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세게 메시지를 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일 관계도 중요한데 이 한일 관계를 자민당 총재 선거에 좀 많이 좀 있잖아요. 완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되면은 이시바가 해놓은 게 물거품이 되는 거고 제가 되면은 그래도 다음에 또 한일 관계 좀 가면서 요즘 일본어도 뭐예요? 트럼프 때문에 나온 말이죠. 한미일 공조. 그거 저 친구가 되면 유지할 수 있는데 한미일 공조를 깨부수려고 하는 후보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선택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건 좋은 일인데 이번에는 좀 어찌 보면 일본, 특히 이시바 총리가 뭡니까? 약간 좀 이런 퍼포먼스적인 행동을 하면서 일본에 올 다음 총리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좀 크게 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 아니 오상 예전에 그 기시다 총리를 그만둔다고 말하고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랑 똑같이 뭐 힘도 없는 사람이요 한국에 온데 그게 뭐 영향을 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다릅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갔을 때는 지난 2014년 9월 6일에 갔었어요. 이 날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9월 6일. 그리고 작년 2014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시다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재 선거 기간에 가면 눈치 보이잖아요. 영향력 줄 수 있다 하니까. 그때는 좀 이제 빠져가지고 미리 갔다 오고 니들끼리 알아서 선거하렴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뭐예요?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을 정해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메시지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여기 가져다주는 의미가.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뉴스로 다뤄진 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는 건 확실히 됐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런 여행이겠니? 그냥 뭐 마지막에 해외 갔다 온 거니? 이런 식으로 가볍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그 일본 사람들이 자주 보는 야후 뉴스 탑 페이지는 그 당연히 떴습니다. 그렇죠. 예, 포털사의 탑에는 당연히 뜨는 뉴스인데 평소보다는 좀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일본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자민당원들, 그리고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는 좀 뭡니까? 이례적으로 좀 메시지성이 강한 총리가 얘기 직접을 하고 그리고 전에 있던 기시다 총리랑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번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카이치 씨가 총리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한국한테도 자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뭔가 기억해 주세요라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뭐 이게 근데 외교는 총리는 당을 떠나서 국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총리, 뭐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했던 이제 기조랑 다음에 왔을 때 너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선을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카이치에 대해서는. 그게 기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어차피 이용을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메시지를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